대지 500평 이상의 공장 전체 중위평당가는 853만 원 정도입니다. 1000평 이상 대형 공장의 중위평당가는 768만 원 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월시와 화성 공장 창고 토지 전문 중개 공장원입니다. 오늘은 반월시야공단에서 공장을 보유하고 계신 대표님들이나 공장을 매수, 임차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2026년 현재 반월시야공단 공장 가격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최근 실거래량과 임대료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자료는 단순히 인터넷에 올라온 매물 몇 개만 보고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실제 계약 자료와 현재 시장에 공개된 매도 호가, 그리고 임대 매물 사례를 함께 비교해서 정리했습니다. 다만 공장 부동산은 아파트와 다릅니다. 같은 지역, 같은 500평 공장이라도 건축 연도, 마당, 전력, 층고, 호이스트, 도로 조건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리는 평당가는 공장 가격을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절대 기준이 아니라 현재 시장의 중심 가격과 방향성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 기준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브리핑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반월시야공단의 공장 시장은 일부 거래에서 가격 반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시장 전체가 활발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거래 중위값은 올라가고 있지만 실제 거래량은 이전보다 감소하거나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상 대지 500평 이상의 공장 전체 중위평당가는 853만 원 정도입니다. 1000평 이상 대형 공장의 중위평당가는 768만 원 순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규모가 커질수록 평당가가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500평에서 1000평 사이 공장은 제조업체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실수요 구간입니다. 총 매입 금액도 어느 정도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고 가격 방어력도 높습니다. 반면 1000평이 넘어가게 되면 총 매매 금액이 수십억 원에서 100억 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매수할 수 있는 기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평당가는 오히려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시장에서는 조건이 좋은 1층 독립형 공장이 평당 약 3만 원 내외를 하나의 기준으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3만 원은 모든 1층 공장에 적용되는 가격은 아닙니다. 대형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마당이 확보되어 있으며 호이스트와 전력이 갖춰진 물건이 주로 상단 시세를 형성합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미리 정리하면 가격은 일부 회복됐지만 거래량은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고 공장 가격은 평수보다 상품성과 사용성이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먼저 세 가지 숫자를 구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거래가입니다. 실거래가는 실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한 가격입니다. 시장을 분석할 때 가장 객관적인 자료이지만 실거래 신고 이후 해제되거나 정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회 시점에 따라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가입니다. 호가는 현재 매도인이 시장에 내놓은 희망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평당 1000만 원의 공장을 내놨다고 해서 그 공장의 실제 가치가 곧바로 평당 1000만 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매도인의 기대 가격과 실제 매수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 사이에는 협상의 폭이 항상 존재합니다. 세 번째는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매매 가격과 달리 해당 공장을 실제로 사용할 때 느끼는 사용 가치를 반영합니다. 같은 평수의 공장이라도 마당이 넓고 컨테이너 진입이 가능한 공장과 진입로가 좁고 상하차가 어려운 공장은 임대료와 계약 속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실거래가는 과거 실제 계약의 방향성, 호가는 현재 매도인의 눈높이, 임대료는 현재 시장에서 인정받는 사용가치입니다. 자, 공장 시세를 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평당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공장인지 분류하는 것입니다. 반월시야공단의 공장 상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분형 공장입니다. 통상 대지 500평 미만 소형 공장이나 집합건물, 구분공장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분형 공장은 단독 배지를 통째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지 지분과 전용 면적을 함께 취득하는 구조입니다. 총 매매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아 매수 가능한 수요층이 넓기 때문에 단독 공장보다 평당가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분형 공장의 평단가가 단독 공장보다 더 높으니 더 좋은 자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산업 직접 활성화법 때문에 500평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을 할 수가 없어서 이런 지분형 공장의 형태가 반월시야공단에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지의 독립성과 관리비, 주차, 층수, 공용 면적 등을 지분형 공장에서는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500평 이상 단독 공장입니다. 독립된 필지와 건물을 한 소유자가 사용하는 제조형 공장입니다. 단독 공장은 대지 평단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사용성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마당, 전력, 호이스트, 대형차 진입, 건물 배치와 같은 조건이 실제 매매 가격을 크게 좌우합니다. 세 번째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흔히 아파트형 공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건축물 용도상 공장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가격 구조는 일반 단독 공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계약 면적과 전용 면적의 차이, 전용률, 층수, 관리비, 화물 엘리베이터와 하역 조건을 별도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지분형 공장, 단독 공장, 지식산업센터를 같은 평단가 그래프 안에 넣어서 비교하게 되면 시세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 실거래 분석 중심은 500평 이상 단독 공장 위주로 실거래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권역별 특성입니다. 반월국가산업단지, 시화국가산업단지, 시와 MTV는 서로 다 붙어 있어서 서로 인접해 있지만 상품 구성과 가격 구조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반월국가산업단지는 안산 단원구의 원시동, 성곡동, 신길동, 목내동, 초지동 일원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제조업체가 사용하던 독립공장과 임대공장이 많고 구축공장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같은 동 안에서도 도로와 블록, 건축 연도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시화국가산업단지는 시흥시 정왕동과 안산시 성곡동 일부를 포함합니다. 반월공단과 마찬가지로 독립공장과 임대공장이 많이 분포하지만 정왕동은 생활권과 상업시설 접근성, 공장 밀집도에 따라서 선호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시와 MTV는 기존 반월시와 산단보다 상대적으로 신축 사옥형 공장의 비중이 높습니다. 외관이 깨끗하고 건축 연도가 최근인 공장들이 많아서 가격 상단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지만 MTV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장이 비싼 것은 아닙니다. 실제 가치는 대지 면적, 연면적, 건폐율 활용, 전력, 건물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시와 MTV는 블록별로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반월국가산업단지나 시화국가산업단지보다는 입주 업체가 제한적이어서 이런 부분이 매매가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도 많습니다. 따라서 반월공단은 얼마, 시화공단은 얼마, 시와 MTV는 얼마라고 단순화하기보다는 같은 권역 안에서도 구조와 신축, 대형, 그리고 소형을 분리해서 보아야 되고 입주 가능한 업종들을 같이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이제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를 기반으로 산정한 500평 이상 단독 공장의 지역별 중위 평단가를 보겠습니다. 정왕동은 832만원, 성곡동은 824만원, 신길동은 860만원, 목내동은 880만원, 원시동은 899만원, 초지동은 925만원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그래프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초지동의 중위값이 높게 나타나긴 했지만 이것이 초지동의 모든 공장이 정왕동보다 비싸다는 의미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위값에 해당 기간에 실제로 거래된 물건의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해에 초지동에서 신축 또는 입지가 좋은 공장이 주로 거래가 되었다면 중위값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왕동에서 노후공장이나 초대형 공장의 구축공장 거래가 많이 포함됐다면 중위값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숫자는 각 동의 절대적인 서열을 의미하기보다는 2023년도부터 2026년 7월까지 실제 거래된 500평 이상 공장의 중심 가격대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850만원짜리 같은 공장이라도 조건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한 공장은 건물 가치가 높고 마당이 부족할 수도 있고 다른 공장은 건물이 노후됐지만 대지가 넓고 도로 조건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중위값을 출발점으로 잡고 해당 공장의 개별 조건을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대지 1000평 이상 대형 공장만 별도로 보겠습니다. 정왕동은 832만원, 성곡동은 660만원, 신길동은 824만원,
목내동은 833만원, 원시동은 약 710만원, 초지동은 약 818만원입니다. 500평 이상 전체 그래프와 비교하면 성곡동과 원시동의 값이 눈에 띄게 낮습니다. 특히 성곡동이 660만원으로 낮게 나타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규모 효과입니다. 성곡동의 1000평 이상 거래에는 1000평을 조금 넘는 공장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수천 평 규모의 대형 공장 거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장은 면적이 커질수록 총 매입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매수 가능한 기업이 제한됩니다. 그 결과 대형 거래는 평당가가 낮게 체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축 공장 비중입니다. 성곡동에는 MTV 신축 공장뿐 아니라 기존 산업단지의 노후 제조 공장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건물 가치가 높게 인정되지 않거나 매수 이후 철거되거나 나대지화되는 비용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특수업종 및 시설 부담 가능성입니다. 도금, 화학, 염색, 폐수시설 등 특수업종이 사용하던 공장은 일반 제조업체가 바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만으로 개별 공장의 오염 여부나 설비 상태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 거래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신길동과 초지동은 거래 사례가 적기 때문에 중위값의 대표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페이지의 핵심은 성곡동 전체가 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에 거래된 대형, 구축, 특수형 공장의 구성이 중위값을 조금 낮출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